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RAG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AG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약자고요. 기존의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확장해서 컨텍스트나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법입니다. 최근에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LLM의 활용 기법이고요.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외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서 이 검색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근거가 같이 주어져 있고 해당되는 근거를 검색을 통해서 모델이 답변을 생성할 때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죠. 이걸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모델이 최신 정보를 반영하거나 좀 더 넓은, 좀 더 다양한 그런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레고 모델은 기본적으로 검색 단계와 생성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검색 단계는 사용자의 질문을 먼저 해석을 해서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리고 어떤 컨텍스트가 주어진다고 하면 이 질문이나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 답변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즉 이 질문과 관련이 되어 있는 외부 데이터를 검색하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검색 API를 활용을 하거나 데이터베이스 등 굉장히 다양한 소스에서 이 정보를 저희가 찾아오게 되고요. 이 검색된 데이터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성할 때 모델에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과 가장 유사한 그런 데이터를 제가 검색을 잘 해오는 게 중요하겠죠. 자, 생성 단계에서는 이 검색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LLM 모델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질문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해왔다면 이를 기반으로 주어진 질문에 대한 굉장히 좋은 답변을 생성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더 여기서 말씀드리면 레고 모델은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의 정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기 때문에 환각 현상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좀 줄이고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저희가 할 수 있게 되죠.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검색을 하는 단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볼 건데 일반 데이터베이스는 아니고요. 제가 벡터 스토어라고 해서 질문과 관련된 어떤 데이터들을 벡터 형태로 인베딩을 하고 그 인베딩된 벡터 자체를 저희가 저장해 두는 그 벡터 스토어를 활용해 보는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용자의 질문이 주어졌을 때 이 질문을 저희가 벡터 스토어에 있는 문서들 인베딩된 형태로 제가 텍스트들을 청크 단위로 작은 조각으로 잘게 나눴었죠. 나눈 조각들을 벡터 스토어의 인베딩 형태로 저장해 두고요. 그 저장된 문서들 중에 이 질문과 가장 관련이 깊은 그런 문서를 찾게 됩니다. 그 문서를 찾아서 프롬프트를 만들 때 이 질문과 함께 제가 검색해 놓은 이 청크를 결합을 해서 새로운 프롬프트를 구성하게 되고요. 이 프롬프트에 기반해서 LLM이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자, 환경 구성을 먼저 하겠습니다. 패키지 먼저 설치해 주시고요. 패키지가 설치되면 랭체인의 버전도 출력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콜앱에서 설치되어 있는 랭체인 버전은 0.1.11 버전이고요. 저희 강의 찍고 이 순간에도 랭체인 계속 버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에서 좀 변화들이 조금씩 있는데 일단 저희 이번 실습은 0.1.11 버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픈AI의 저희 API 활용할 거라서 인증키를 각자 발급받으신 인증키 이 부분에 넣으시고 환경 변수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은 레그 파이프라인을 가볍게 한번 다뤄보는 거고요. 데이터를 읽어오고 작은 청크 단위로 제가 분할을 해주고요. 분할된 각각의 청크들을 벡터 스토어로 인덱싱을 해줍니다. 즉 벡터 스토어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주는 과정이고요. 인덱싱된 문서들을 제가 리트리버과 제너레이션 앞서 자세히 좀 살펴봤죠. 검색 단계와 생성 단계로 나눠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번 실습에서 활용할 데이터는 위키피디아의 정책과 지침이라고 하는 섹션에 있는 웹페이지입니다. 자, 이 부분의 URL을 한번 복사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피디아의 정책과 지침에 관련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그런 웹페이지 데이터고요. 이 웹페이지의 문서를 읽어오기 위해서 랭체인의 도큐먼트 로더 중에 웹베이스 로더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웹베이스 로더를 임포트 하셔서 제가 가져오려고 하는 웹페이지의 URL을 넣어주시면
웹페이지에 텍스트 데이터를 로드해오는, 불러오는 그런 로더가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 인스턴스 생성을 해주신 다음에 이 부분 곧하죠. 자, 로더에 이제 로드 함수, 로드 메소드를 적용을 해주시면 웹페이지의 문서들을 가져와서 이 닥스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이 부분 실행을 하시면 그 닥스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문서는 총 1개고요. 그 페이지 컨텐트 속성에 보시면 12552개의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슬라이싱을 한번 출력을 해본 거고요. 위키피디아의 문서 내용을 잘 가져온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텍스트를 하나의 긴 문서를 저희가 작은 조각으로 나눠 보도록 할게요.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사용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단락이나 문장, 어떤 구 단위로 텍스트를 작은 조각으로 나눠주는 그런 클래스 함수를 일단 임포트 해주고요. 청크 사이즈, 즉 각 조각의 크기는 1000글자, 그리고 청크들은 서로 200자 정도 오버랩 되도록, 즉 중복이 되도록 저희가 설정을 해서 텍스트 스플리터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닥스에는 한 개의 문서가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었죠. 스플릿 다큐먼트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하시면 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다큐먼트 객체들을 작은 청크 단위로 조각을 내서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총 18개의 청크로 나눠줬고, 즉 11번째 청크의 내용을 한번 출력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제한과 채택이라는 섹션이고요. 끝까지 가서 보시면 뒤쪽에 이제 메타데이터가 있죠. 타이틀 속성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URL, 소스 URL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문장의 중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줄바꿈 문자나 즉 단락이나 또는 문장, 어떤 쉼표, 마침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문장의 끝부분이 온전한 형태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페이지 컨텐트 속성과 메타데이터를 구분해서 한번 출력을 해 본 겁니다. 이 세 가지 현재 필드가 메타데이터 저장이 되어 있고, 인덱스 10에 해당하는 청크 내용도 확인할 수 있죠. 다음에 이제 인덱싱을 해보겠습니다. 인덱싱 하기 위해서 저희 두 가지가 필요해요. 앞서 청크를 벡터 인베딩으로 변환해주는 그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베딩으로 변환된 그 숫자 벡터 형태로 변환된 그 인베딩 벡터를 제가 벡터 스토어에 저장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두 가지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벡터 스토어로는 크로마DB, 그리고 인베딩 모델은 오픈AI에서 제공해주는 오픈AI 인베딩스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 임포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크로마DB를 생성을 할게요. 두 가지 매개 변수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더큐먼트, 저희가 어떤 문서를 인베딩 할 것인지, 그리고 저장할 것인지 그 해당되는 문서를 먼저 설정해 주시고요. 인베딩 매개 변수에는 이 문서들을 어떤 방식으로, 즉 어떤 인베딩 모델을 적용할 것인지 그 모델 객체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저는 오픈AI 인베딩 모델을 활용해서 이 각각의 청크들을 벡터로 변환해서 벡터 스토어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벡터 스토어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from document 메소드 이용하시면 크로마DB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된 그 벡터 스토어 객체 자체가 이제 생성이 되고요. 이 벡터 스토어에서 유사도 기반의 검색을 할 수 있는 이 similarity search 함수를 이용을 해서 격화 과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과 가장 유사도가 높은 이제 그런 문서 조각들을 찾는 거예요. 저희는 총 18개의 문서 조각이 있었는데 이 격화 과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고 하면 그 해당되는 그 청크를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벡터 스토어는 총 4개의 청크를 가져왔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문서의 컨텐트를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격화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청크를 가져온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네요. 자, 검색을 할 수 있는 벡터 스토어에 저희가 인베딩 저장하는 과정까지 마무리 지었죠. 이제 검색과 생성 이 단계가 남았습니다. 자, 검색과 생성은 저희 오픈AI의 GPT 3.5 모델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이걸 구성하기 위해서 제가 프롬프트를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먼저 템플릿을 만들어 줍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 RAG에서 사용하는 템플릿이고요. Answer the question, 질문에 답하세요. 오직 다음 컨텍스트에 근거해서만 답변을 해라. 모델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는 제가 컨텍스트로 이렇게 제공해주는 이 정보에 근거해서만 답변하라고 프롬프트를 좀 제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의 질문이 들어오면 이 위치에 추가를 해주게 되고요. 챗 프롬프트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프롬프트를 구성을 해주고 모델은 챗 오픈 AI GPT 3.5 터보 모델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환각 현상이라던가 최대한 레그에서는 저는 템퍼러처를 최대한 좀 낮추는 편이고요. 답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템퍼러처는 좀 작은 값, 0에 가까운 값을 사용하는 편이고 여기서는 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을 설정해 주시고요. 리트리버, 저희 검색 도구를 선언해 주셔야 되는데 벡터 스토어를 검색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벡터 스토어, 크로마DB에 저장된 임베딩 된 벡터들 중에서 저희가 검색을 해오게 되도록 했고요. 이 포맷닥스는 도큐먼트들을 저희가 하나로 연결해주기 위해서 처리해주는 그런 전처리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인을 구성해 볼게요. LCL 문법으로 체인을 구성해주고 처음에 컨텍스트에 리트리버를 전달을 해주고요. 리트리버를 통해서 검색해온 데이터를 이제 컨텍스트 위치에 전달해 주는 거죠. 즉 프롬프트 템플릿의 이 위치로 전달이 됩니다. 다음에 리트리버가 여러 개의 문서를 가져왔었죠. 총 4개의 문서를 가져왔었는데 그걸 하나의 문서로 결합을 해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 퀘스천 부분에는 러너블 패스수를 통해서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한 것들이 이 퀘스천으로 전달이 되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그럼 이 퀘스천 부분에 사용자의 입력이 전달이 될 거고요. 이 두 개의 데이터, 즉 컨텍스트 필드와 퀘스천 필드에 각각 해당하는 값을 프롬프트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프롬프트는 이 두 개의 컨텍스트와 퀘스천이 결합된 형태로 완성이 되고요. 그 완성된 프롬프트가 모델에 전달이 되고 모델은 답변을 생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스트링 아웃풋 파서를 통해서 이제 텍스트 부분만 리턴 받게 됩니다. 자, 체인을 실행을 하게 되면 invoke 메소드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해왔죠. 지금까지 격하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면 이 질문에 근거해서 처음에 리트리버가 작동을 하죠. 문서 4개 검색해 왔었죠. 그걸 하나로 연결하는 과정이 선행이 먼저 될 거고요. 퀘스천 부분에는 이 질문이 그대로 전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쭉 체인을 통해서 최종 출력을 생성하게 되죠. 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된 결과를 보겠습니다. 격하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격하 과정은 특정 정책이나 지침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그 지침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과정이다 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잘 요약해서 추출해 주는 것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레그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해 봤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다음 기회에는 조금 더 다양한 문서들을 가지고 저희가 레그를 해보는 그런 여러 가지 또 프로젝트들을 좀 다뤄볼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